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이민호 교수입니다. 로직 모델에 대해서, 논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논리 모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 모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식화하는지, 작업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논리 모델은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먼저 문제가, 머리가 아프다, 헤드에이크가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좋아지는 성과를 먼저 생각하고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제 상황이 있고 머리가 아프면 좋아진다. 빌 베러가 있고 그럼 약을 먹어야지. 그럼 약을 사는. 이렇게 성과 중심에 두고 먼저 방법과 그 방법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볼게요. 이미 수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 모델에서는 먼저 문제 상황이 있어요. 문제 상황. 이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생각하고, 그죠?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과 활동의 양이 결정되고 그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투입이 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작성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양. 그러니까 성과, 내가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성과지만 이 머리 아픈 게 정말 뇌 조직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산책만 해도 될 건지, 그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이 활동량이 달라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냐, 투입.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말했던 것처럼 이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은 원래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모델로 개발됐지만 우리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지금은 개발 모형으로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생각하고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입,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시 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상황이라는 것은 필요성, 원인을 이야기한다. 그죠? 특히 원인. 왜? 우리가 성과라는 것은 결국 원인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인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투입, 원력,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가 투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활동이라 하기도 하고 또 전략, 전환, 참여, 사업명, 이게 다 활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출을 한 것은 결국 앞에 나와 있는 활동의 양, 그 다음에 참여자의 수를 우리가 산출을 한다. 그 다음에 성과라는 것은 긍정적 변화다. 그래서 이 성과라는 것은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좀 더 이야기하면 느낌이랄지 감정, 인식, 태도, 지식, 기술, 가치, 기능, 행동, 지위, 조건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성과라는 것은 단기 성과, 중기 성과, 장기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성과 같은 경우는 인지의 변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의 변화는 정말 알아서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건의 변화는 뭐예요? 또 지위라든지, 그죠? 생활상의 변화. 예를 들어서 빈곤 문제가 있다 면 빈곤 문제를 내가 인식하는 걸 단기 변화고, 이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천하는 것은 중기 변화고, 빈곤 상태가 해결되는 게 장기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직 모델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시츄에이션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과가 있고 성과를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아웃풋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인풋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사례를 보면 이렇게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방임 아동의 야간이 방치했다. 문제 상황이 저소득층 방임이 아동이 학습이 저하됐다. 그죠? 그죠? 그러면 성과는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거고, 이 학습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주 1회가 필요할지, 주 2회가 필요할지, 주 5회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학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5회를 하겠다. 그러면 주 5회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방과후 지도자가 필요하고 상담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로직 모델에서는 먼저 문제가 있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어때요?
성과가 있고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양이 있고 그 방법의 양을 만들 수 있는 투입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죠? 이렇게 문제 상황, 그다음에 성과, 의도된 결과, 저기 활동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투입이 나오는데 문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이거 인풋하면 정말 이 활동을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활동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하게 되면 정말 이런 성과를 가져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뒤부터 시작하고 프로그램 평가할 때는 앞부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냐 해서 우리가 논리 모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쭉 제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를 볼게요. 그죠? 이게 영어가 잔뜩 나와서 겁먹지 마 알았죠? 이게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에 대해서 제가 찾은 이 논리 모형 설명 자료예요. 보면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그죠? 제일 위에 뭐가 있나요? 로직 모델, 오버뷰 있죠. 그래서 로직 모델에 대한 설명, 오버뷰 있죠. 그래서 보면 이 티어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인풋, 그다음에 스트래터지스, 그죠? 발음 좋죠? 아웃풋, 그다음에 쇼텀 아웃컴, 미드텀 아웃컴, 그다음에 롱텀 아웃컴 돼 있죠. 그다음에 골, 브로드 스테이트먼트 있죠. 그래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보면 여기서 봐도 보면 성과가 차지하는 게 얼마큼 돼요? 반이 되죠. 그래서 이 롤리 모델은 성과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과를 쇼텀, 단기, 중기, 장기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러한 중기, 장기, 단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에 얼만큼의 활동이 필요하냐가 이 두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투입, 그죠? 이게 활동 전환, 그다음에 이것은 결과죠. 그래서 산출이죠. 그 다음에 인풋 투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다시 보면 주로 인풋은 리소스, 자원, 사람, 기술, 지식, 그죠? 도구 이걸 우리가 주로 투입에 해당되고 이 투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스트래터지, 그죠? 전략이랄지 그 다음에 액티버시티, 활동, 서비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활동의 양,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양, 그 다음에 이 과정의 양, 넘버 오브 피플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얼마만큼 했냐. 그 다음에 이 쇼텀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체인지, 그죠? 무슨 체인지냐, 그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미드텀은 행동의 변화고 그 다음에 롱텀은 뭐예요? 조건의 변화다. 그럼 보면 더 자세히 봐볼게요. 그래서 이런 인풋에서는 주로 뭐가 되냐, 그죠? 돈, 그죠? 머니, 얼마만큼 재원이 투입됐냐? 스텝, 그죠? 어떤 직원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냐? 스텝 타임, 그죠? 발런티어, 그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시간, 패실리티, 그죠? 시설, 그 다음에 이퀴프먼트, 뭐예요? 장비, 그 다음에 서플라이, 도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냐가 투입이고, 또 법이랄지 규정이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는 뭐냐? 어떤 게 전환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서비스다. 그죠? 피드, 그죠? 음식이랄지 쉘터. 쉘터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건데, 그죠? 쉘터, 그죠? 홈리스, 쉘터, 그죠? 패밀리. 그다음에 교육, 트레이닝, 그죠? 그다음에 에듀케이트, 그죠? 교육하는 거. 상담, 그죠? 아니면 멘토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동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 활동을 얼마만큼 했냐 해서 넘버 오브 클래스, 그죠? 수업을 몇 번 했냐? 몇 명이 참여했냐? 상담을 몇 번 했냐? 교육을 몇 번 했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타겟 커스터머스, 그죠? 우리가 쇼텀 인지 변화에 있어서 뉴 날리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냐, 기술이 증가됐냐, 그 다음에 가치의 변화가 있냐는 것은 뭐냐, 다 뭐에 해당된다? 그렇죠. 단기 성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중기 성과는 뭐냐면 이렇게 modified behavior, 그죠? 행동상의 변화가 있냐, 그죠? 행동. 그래서 여기는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mproved condition, 조건의 변화, 그죠? 아니면 이 신분이 바뀌었다, 조건이 바뀐 거. 그래서 장기의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프로그램인데 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간 것은 단기 성과가, 이해가 높아져서 이해하는 행동이랄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뭐예요? 미드텀이고,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롱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인디케이터는 뭐냐면 인디케이터, 그죠? 인디케이터는 것은 평가 지표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평가 방법에서 수량 집계라는 거 기억나요? 수량 집계? 수량 집계 기억 안 나지? 수량 집계라고 하는데 집계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넘버 오브 퍼센트. 그러니까 이 넘버 오브 퍼센트, 그죠? 몇 명이 이걸 달성했냐는 거예요. 10명이 참여했는데 정말 이 성과가 달성된 사람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냐. 그래서 10명이 참석했는데 7명이 달성했다면 70% 해당되겠죠. 10명이고 만약에 5명이 달성했으면 5명이고 50%고 그다음에 여기가 2명이 달성했다면 2명이 20% 이런 식으로 이 평가 지표는 실제로 참여자 중에서 몇 프로가 달성했냐. 인디케이터 중요해요. 이 평가 지표는 뭐냐면 참여자 중에서 이 성과를 그러니까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달성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인디케이터라는 것은.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제가 한글을 통해서 다시 보여줄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성과가 있다. 그죠?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액티버스 활동과 파티시먼트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산출을 하고 이 산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투입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건 이제 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학습 셔텀은 학습이랄지 자각, 지각, 태도, 기술, 의견, 희망, 동기의 변화고 미드텀은 어때요? 마일드텀이라고 해요. 미드텀인데 마일드가 아니죠. 미드텀에는 뭐예요? 이렇게 활동, 행동, 실천, 의사결정, 정책, 사회적 활동. 그다음에 롱텀은 어때요? 조건의 변화다. 그다음에 여기 인디케이트는 뭐예요? 수치 계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 면접, 훈련, 상품 개발, 뭐 학회지 논문, 언론 활동 뭐 등등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파티시펀트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몇 명이나 참여했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러한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투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례를 볼게요. 단계 샘플 보면 제가 좀 넘겨볼게요. 이게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과제가 이거예요. 보이나요? 이게 다시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까지 수행했던 그죠? 과제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과제를 보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된다? 화가 쓰고 이러죠.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죠. 사회복대학원이거나 그다음에 학번 쓰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쓰고요. 제목 여러분들 사업 제목을 쭉 쓰면 돼요. 그다음에 문제 상황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 사업 필요성 쓸 때 소제목들 있죠. 그 소제목을 쭉 하나씩 서너 개 정도 쓰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투입, 그다음에 활동, 참여, 그다음에 단기는 여러분들 성과 목표를 쭉 쓰면 되고 중기는 행동의 변화, 장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성과 목표가 이 단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기, 장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상의 변화가 뭐냐. 그다음에 중기는 뭐예요? 조건의 변화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단기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야? 20명 참여했는데 몇 명이 다루냐. 그래서 자아 존중감 향상이 목표인데 이 자아 존중감 향상이 2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20명이 됐다. 그죠? 그러면 75%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샘플을 봐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샘플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중노년의 성공적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 준비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 어린원이 이 사업의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이 했던 게 문제 상황이 봤더니 우리나라 노년기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다. 그다음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노후 소비 패턴 이해가 부족하다. 자녀 상속 법률 이해가 부족하다. 노년기 생활 패턴 변화 이해 부족하다. 그다음에 건강 행위 증진 행위가 부족하다. 이걸 문제 상황을 바꿔.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바꾸는 게 뭐겠어요?
단기 성과가 되고, 이 단기 성과를 달성했을 때 하는 행동상의 변화가 중기 평가가 되고, 이 중기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바뀐 게 뭐예요? 장기 성과고. 그러면 이런 단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걸 뭐예요? 활동의 양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투입이다. 그럼 먼저 항상 어때요? 이렇게 문제 상황이 먼저 있으면, 문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단기 성과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 노년기 재정적 관리 중요성의 부족이다. 왜?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의 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성과. 이걸 제고하는 게 단기 성과고.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것은 밑에 와요. 그죠? 재정, 관리, 중요성, 자각 18명. 그러니까 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자인데 그중에 18명이 이렇게 노년기 재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했다. 그래서 9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관리가 중요성을 제고했기 때문에 행동상의 변화는 뭐예요? 노후 경제 준비를 위한 펀드나 연금에 가입되다가 어때요? 뭐예요? 중기고. 그럼 이런 노후의 경제 준비를 위한 펀드나 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어때요?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이게 어때요? 장기 성과고. 결과적으로 이걸 달성했으니까 어때요? 노후 경제 준비 펀드 및 연금 가입이 8명이고 달성률 80이고, 또 16명이 노후 생활을 보장받았다. 그다음에 8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보면 두 번째 보면 노후 소비 패턴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에 어때요? 노후 소득 패턴이란 이해라는 게 성과가 나왔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과는. 그래서 어때요? 이런 노후 소득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됐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에 적절한 소비 실천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걸 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이 보장. 그래서 보통 단기 성과, 이 봐봐요. 위에 같은 두 개의 단기 성과를 달성해서 하나의 성과, 중기 성과를 달성을 했고, 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건 두 개의 어때요? 단기 성과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의 중기 성과를 실천했고, 또 이 두 개의 중기 성과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장기 성과를 달성한다.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단기 성과 개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장기는 보통 한 두 개 정도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수만큼 이 평가 수량 짓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가 10명 중에 7명이 달성했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 퍼센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빈도가 나오면 퍼센트를 같이 제시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봐볼게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해서 우리가 경제 준비 교육이랄지 어때요? 퇴직, 재테크 교육, 그 다음에 보장 교육이 필요해. 그럼 이러한 보장 교육을 우리가 얼만큼 할 거냐. 그래서 경제 교육을 우리가 몇 명, 몇 시간, 몇 명, 몇 시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슈퍼바이저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 이 사회복지사가 주 몇 시간 투입되냐? 그 다음에 경제 교육 전문가 필요하겠죠? 몇 프로 필요하냐? 재테크 전문가 필요하겠죠? 사회보장 전문가 필요하겠죠. 이렇죠. 그다음에 이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필요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자, 이 프로그램 참여자, 그 다음에 재정, 돈이 얼만큼 들어요? 장비, 복지관, 강의실, 노인 생태 체험, 그 다음에 필요용품, 교재를 할지 필구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력기관 누구냐, 그 다음에 기간 얼마큼 하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일곱 번째부터 첫 번째, 7번째까지 다 더한다면 첫 번째 제목 여기 되고, 문제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업 필요성에 해당되는 걸 쭉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변화시키는 게 단기 성과고, 이 단기 성과는 어때요? 인지의 변화고, 그 다음에 중기는 그 인지의 변화를 통해서 어때요? 중기 실천 행동의 변화고, 그다음에 중기는 조건의 변화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보장 상태고, 그죠? 그다음에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 상태고, 그다음에 세대 간 통합된 상태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성과 평가인데, 성과 평가. 이 각각의 성과 목표를 몇 명이나 달성했냐, 그걸 가지고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 여기에 4개의 성과 목표가 있다면 여기에 4개의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된다. 성과 평가 방법이. 그래서 수량 집계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 파일을 올려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저기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 제가 과제했던 걸 좀 보여줄게요. 보면 수업 노트 볼게요. 여러분들 원리 모형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탁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의 자존감 및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떨어졌다는 프로그램이 있죠. 투게더. 그래서 문제 상황은 정부 지자체에서 외면하는 아동들, 위탁 아동들이 겪고 있는 학업, 가족 문제, 그다음에 자존심 하락, 떨어집단 활동가의 부재. 그래서 어때요? 단기 성과는 자신이 결여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개선, 그다음에 나 강점 관점을 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공동체, 그다음 말하는 기술 학습, 그다음에 사랑해 준 사람에 대한 인식. 이게 단기 성과고 이걸 통해서 어때요? 실천하는 거가 중기 성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때요?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게 단기 성과고 이걸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수량 집계 이걸 다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 마인드 맥을 통한 자기소개, 편지를 통한 감정 공유 쭉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얼만큼 하냐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력, 그 다음에 참여자, 재정, 장비, 프로물품, 협력기관 그죠? 그 다음에 기간 이런 식으로 어때요? 투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고 그걸 변화시킨 단기 성과가 있고 단기 성과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중기 성과 그 다음에 조건의 변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과 참여의 수 그 다음에 이 활동과 참여를 하기 위한 투입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보면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후유증 치유 및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미녀 야수의 맞서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비율적 지속적 증가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심각 그다음에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미흡 이걸 문제 상황으로 봤고 그다음에 단기 성과는 어때요? 심리 정서 향상 인지 정서의 변화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향상 그다음에 가족 관계 향상 어때요? 다 인지 정서의 향상이고 이걸 통해서 어때요? 1대1 개인 상담 일종에 와서 이 선물의 복이라는 실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이런 식으로 실천, 행동상의 변화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조건의 변화는 자립생활,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보장 이런 식으로 조건의 변화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량집계 어떻게 평가하냐 그게 뭐예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그죠? 달성한 사람 비율을 숫자와 비율 썼고요. 또 마찬가지로 숫자와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비율, 그 다음에 숫자와 비율 이런 식으로 썼죠. 그 다음에 이런 단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의 수, 그죠? 그래서 참여자 진단 중간에 생활상에 대한 자기진단평가, 그걸 몇 번 할 거냐? 자기진단을 통해 개별 상담, 그걸 얼만큼 하냐? 그 다음에 공감적 의사소통을 얼만큼 하냐? 그 다음에 공감, 이렇게 쭉 있죠. 그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력에서는 뭐예요?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DIY, 그죠? 이게 뭐 성폭력 관련된 강사인가 보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게 자원봉사자 쭉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참여자는 누구고, 그죠? 재정은 우리가 얼만큼, 자부담 얼만큼은 장비, 장소,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사회복지관 주변에 대한 위치한 넓은 카페, 뭐 필요한 용품, 협력기관, 그다음에 여기는 제시해야겠죠. 제시 안 되는데 기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수업했던 거, 그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수업했던 거를, 그러니까 1번 과제부터 7번째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모아서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투입, 활동, 참여, 성과. 그죠? 그래서 먼저 문제 상황이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있는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활동의 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여준다면 이제 이렇게 이 성과가 있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의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활동의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풋을 한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보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보면 그 다음 보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계별 과제 양식 있죠? 과제 등록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그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를 작성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부터 일곱 번째 과제를 모아서 쓰면 여러분 논리 모형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논리 모형 한 장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